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폴더 있죠. 자, 여기다가 들어가겠습니다. 맛보기니까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네요. 깨끗하죠? 자,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폴더나 내용들을 살짝 세팅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거 마스터 해놓은 거 바꿔놓으면 돼요. 자, 파일 하나 만들어 둘게요. 자,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고 보면 좋을 테니까 처음에 여기 위치에서 인지하는 파일은 무조건 인덱스죠. 오른 버튼 new 파일 해서 index.html 자, 만들어 줄 거고요. 인덱스에서 다이렉트로 링크를 처리하는 것도 클릭해서 페이지 이동하는 목차를 만드셔도 되긴 하겠지만 그러면 좀 까다롭고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안에 데이터에다가 이건 일단 안 쓰고요.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생성해서 윈도우 location 이라고 써주고 어디로? 저는 HTML 폴더 안에 들어있는 현재 기준에 HTML 폴더 안에 들어있는 content.html로 연결하자 라고 쓰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됩니다.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인덱스 안에 인덱스 따로 만드는 거니까. 근데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파일이 있다면 글로 연결이 될 텐데 없으니까 생성이 안 되겠죠. 오른 버튼 눌러서 HTML 폴더를 만들어 줄 거고 이 내부에 content.html 파일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인덱스에서 컨텐트로 이건 자동 이동하게 만들어 준 거고요. 컨텐트에서는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직접 찾아서 볼 수 있게끔 진행합니다. 자, 여기 목차 페이지예요. 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영역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자바스크립트 기초. 자, 여기도 다양한 순서나 목차나 데이터나 여러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의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R 해놓고 div를 한번 감싸고 할까요? 그게 더 좀 낫겠죠. 자, 클래스 파트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제목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아무리 디자인 안 한다 해도 약간은 좀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자, 차후엔 랩도 한번 감싸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시간상 그냥 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기초 내용 이라고 쓸 거고요. 목차는 UL 안에 li. 자, 일단 하나만 할게요. 자바스크립트 작성 위치 및 확인. 자,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변수 및 확인으로 줄이겠습니다. 자, 작성 위치 확인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변수라는 개념과 그것을 확인하는 개념. 자, 두 가지. 자, 파일의 위치는 동일한 곳에다가 쓸 거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js01.html 이라고 쓸 건데 01 뒤에다가 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한 파일을 또 만들어 주셔야겠죠. 이전에 했던 데이터들과 사실 방법이 똑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는 거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으니 한번 점검해 주시고, 자, 클릭해서 페이지 클릭 들어가면 동일한 HTML 폴더 내부에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냥 느낌표 탭만 썼어요. 자, 랭귀지는 뭐 ko-kr 쓰고요. 타이틀에 대한 자바스크립트 써주고, 자, 여기다가는 뭐 id 랩 안에다가 h1 뭐 하고 자바스크립트만 쓰죠 뭐. 돌아가는 경로는 필요하니까 해놓은 것 뿐입니다. 자, 이곳에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내용을 살짝 써볼 거기 때문에, 자, 써놓을 위치는 내용 많아요. 매우 많지만 지금은 저는 앞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바디 끝나는 곳 바로 위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이렇게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성하신 내용을 바로 결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떤 거든 관계없습니다. 뭐 브라우저 싱크로 하시든 다른 걸로 하시든 서버를 구현하시면 될 거고요. 서버가 아니어도 동작은 똑같이 합니다. 자, 현재 내용은 나와 있고요. CSS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다예요. 자, 페이지 이동할게요. 이쪽으로 들어왔고요. 자바스크립트 글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자, 일단 변수라는 게 무엇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석 먼저 알아야겠죠. 자바스크립트의 주석은 한 줄 주석 슬러시 슬러시 했을 때는 한 줄 주석이다. 여러 줄 주석 슬러시 별표 별표 슬러시다. 자, CSS랑 동일한 방법이고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한 번 더 기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결과물을 표현하는 방법 세 가지를 대표적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 표현 방법. 자, 베스트 3. 자, 몇 개 더 있지만 일단 베스트 3. 1. 자, 브라우저 페이지 내부에 보이기 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2. 메시지 창으로 띄워서 보이기 하는 방법이 있고요. 3. 개발자 페이지 내부의 콘솔 탭에 보이게 만드는, 나타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는 형태예요.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브라우저 페이지 내부에 보이게 하거나 메시지 창으로 띄워 보이게 하는 거는 사실상은 거의 안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는 이유는요, 처음에 보시기 헷갈려 하시는 것도 있고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책을 보실 때 뭔 차이가 있을까, 뭐가 더 좋을까, 이런 궁금증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자, 브라우저 페이지 내부에 보이게 하는 방법은요,
이겁니다. 브라우저의 이름을 브라우저 이름을 윈도우라고 하고요. 윈도우 안에 보이는 이 하얀색 이 화면을 우리는 문서라는 뜻으로 도큐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도큐먼트라고 쓰고요. 도큐먼트에다 직접 쓰겠다라는 뜻으로 write라고 씁니다. 이때 브라우저 문서의 작성이라는 뜻으로 여기다가는 .이라고 표현하시고요. 작성하는 게 뭐예요? 어떤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행위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함수라고 해요. 쉽게 말하자면은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이 화면에다가 무언가를 작성할 수 있게끔 표시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되느냐? 간단하게 숫자면 이렇게 쓰시면 나타날 거예요. 나오죠? 자, 제가 뭐 했습니까? 그냥 document write 쓰고 괄호 안에 숫자만 입력했을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문자라면 브라우저에 나타나게 만들기 이렇게 쓰시면 이건 에러예요. 숫자는 그대로 써도 상관없지만 문자의 경우는 반드시 따옴표로 감싸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CSS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불러올 때 URL 안에 필요한 경로를 잡죠. 그 경로가 어떠한 파일의 이름, 글자 그대로니까 따옴표 감싸세요.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내용이 다 끝났다면 우리 CSS 할 때 하나의 속성이 끝나면 뭐예요? 세미콜론 붙이죠.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는 곳에 세미콜론 붙이는데 위치가 조금 달라요. 자바스크립트는 하나의 기능이 완전히 끝났을 때 붙입니다. 하나의 기능이 완전히 끝났을 때 바깥에다 세미콜론을 붙여요.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브라우저에 나타나는 형태 나왔고요. 자, 메시지 창으로 보이기 라는 뜻은 브라우저 화면의 메시지 창이라는 뜻이고요. 브라우저라는 뜻은 뭐라고 했어요? 윈도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에 메시지 창이라는 뜻은 alert라고 합니다. 이곳에 보이게 하세요. 자, 수행하는 거죠. 괄호입니다. 브라우저에 메시지 두 개를 연결해 줘야 되니까 중간을 띄어쓰기 없어요. 점으로 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쓰는 순간. 근데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왜냐면 여기 글자를 안 썼기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자, 메시지 글 작성하기 라고 쓰고 저장하시면 나타날 겁니다. 안 뜨죠? 왜냐?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새로 고침 누르셔야 돼요. 알럿 메시지가 뜨면 자동으로 새로 고침 되는 경우는 없고요. 꼭 확인을 다시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 이 내용으로 끝으로 더 안 할 거기 때문에 끝에 세미콜론 붙이는 건 동일하겠죠. 자, 그럼 다시 확인하려면 확인 누르고 다시 새로 고침 눌러야겠죠. 매우 귀찮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개발자 페이지 내부에 쓰는 건요. 자, 윈도우 마찬가지 브라우저의 개발자 내부이기 때문에 윈도우 닷이라고 하고요. 콘솔 창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F12 누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콘솔, 이 콘솔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갔니? 안 보이니? 이렇게 요 콘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먼트 있고 그 옆에 콘솔 있죠. 요 창 또는 엘리먼트에서 ESC를 딱 누르셔도 아래쪽에 뜹니다. 콘솔이라고. ESC 다시 누르면 사라지고요. 쉽게 보려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콘솔 바로 볼 수 있죠. 이곳에 메시지를 띄우는 기능이 콘솔이에요.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콘솔에다가 뭐 해라? 기록하세요. 콘솔에다가 기록하세요. 무엇을? 수행하세요니까 마찬가지 또 괄호로 쓰는 거고요. 끝나는 건 세미콜론입니다. 자, 의미를 잘 해석하시면 조금 쉬워져요. 내용을 쓰겠습니다. 콘솔에 글 쓰기 하시면 알럿 확인함과 동시에 이곳에다가도 결과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도큐먼트라고 하는 아이도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브라우저에 있는 화면 아닌가요? 그쵸? 브라우저가 뭐야? 이 자체잖아요. 브라우저 자체에 이 화면, 흰색 화면에 글을 쓰는 거니까 그럼 여기 얘네들처럼 브라우저에 글을 쓴다라고 써야 브라우저에 화면에 글을 쓴다가 맞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왜 안 써도 나타나느냐? 이 윈도우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없어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요. 일부러 생략하기도 해요. 바꿔 얘기하면 똑같은 거 하나 있죠. 인덱스 페이지의 window.location은 스크립트 코드고요. 브라우저의 위치를 이동하세요. 여기에는 윈도우 지워도 되지 않나요? 네, 돼요. 그냥 로케이션 써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서 지우고 누르면 오잖아요. 똑같이 돼요. 근데 왜 굳이 언급을 하냐면 브라우저 자체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경우는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언급을 했던 거고,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된 얘네 세 가지는 앞에 윈도우를 잘 안 쓰는 편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도 한다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온 거고요. 쓰면서 여러분이 방금 보셨다시피 뭔가 쓰고 나서 확인하려고 하면 계속 개발자 창이 뜹니다. 요 메시지 창이, 알럿 창이 되게 귀찮죠. 그래서 결국에 사실 이 알럿 메시지는 잘 안 씁니다. 정말 특정한 경우에 뭔가 했을 때 에러가 났다, 확인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메시지 띄우게 하지, 내가 작업을 하다 중간중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몇 번은 바로 보이니까 좋지만 세 번째 나타나는 순간부터 짜증이 확 납니다. 안 써요. 그래서 알고만 계시고 얘는 끌게요. 자, 그럼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겠죠. 자, 동일한 이유로 도큐먼트 라이트도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여기에 제가 무언가를 열심히 썼는데 지금 스크립트를 제가 뒤에 썼지만 위에 쓰기도 하거든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데이터가 삭제가 되기도 해요. 내가 웹에서 HTML, CSS를 열심히 작성한 내용들이 강제로 지워지기도 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결과물을 화면에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뭔가 중간에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능들 용도로 쓰기 때문에 도큐먼트 라이트는 생각보다 그 사용률이 저조하다. 자, 결국엔 도큐먼트 라이트, 알럿, 콘솔 세 가지, 결과를 표현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이 쓰는 건 콘솔 로그만 알고 계시면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과창, 콘솔창에 내용 뜨는 거 먼저 확인을 하시고, 뭐 콘솔 로그 찾아보시면 콘솔 관련된 이야기 되게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콘솔 뭐 인포라 그래가지고 뭐 정보 보여주기, 뭐 또 콘솔 뭐 에러 이래가지고 에러로 보여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에러 결과물이 이렇게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현혹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하다 보면 해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제 써보겠습니다.
자, 콘솔까지 끝났고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이렇게 하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요. 끝이에요. 이제 변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일단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bar, 하나는 const, 하나는 let.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 개를 한꺼번에 같이 쓸 수는 없어요. bar를 썼다면 const와 let은 쓰시면 안 되고요. const나 let을 썼다면 bar를 쓰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bar는 구형, 과거의 자바스크립트 버전에 썼을 때에 가지고 있던 형태인데 이게 에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완전 새로운 타입으로, 새로운 형식으로 나온 아이들이 이 두 가지예요. 그럼 이 두 가지만 쓰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크롬이나 몇몇 브라우저는 이 기능들이 먹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 아이들을 완전하게 지원하는 브라우저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특히 어느 아이는 아예 몰라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거를 변환시켜주는 바벨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중간에 작업을 해주셔야만 쓸 수 있습니다. 크롬 그냥 해도 상관없지만 다른 아이들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const와 let은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보시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는 베이직, 좀 구형 버전이지만 웹에 근간을 두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내용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조금씩 바꿔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만 쓸게요. 자, 변수 이렇게 씁니다. 제가 임의의 이름을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 저의 이름을 하나 만들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에서 태어난 아이였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앞에 있는 이 시도라는 뜻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란 이 긴 글을 뭐한 거다?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기능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낄빠빠 이건가요? 자, 낄끼 빠빠인가요? 자, 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런 거잖아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자면. 그냥 요약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결과물 나는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요? 여기다가 이걸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요약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은 이 이름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때 이 이름은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는 누구냐? 얘가 뒤에 있는 얘가 문자고요. 이 아이를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정의해 놓은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이 아이가 갖다가 아닙니다. 낄낄빠빠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넣자, 대입시키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내용을 나는 보고 싶어. 문자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기능이란 얘기예요. 이 기능을 보겠어 하고 확인해 보시면 친절하게 나옵니다. 이걸 따옴표로 써버리시면, 따옴표 이렇게 써버리면 낄끼빠빠가 나오지 이 글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자의 개념과 이 기능을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이름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CSS로도 변수 잠깐 보셨죠? 어떤 색깔을 어떤 이름에 대입시켜 놨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뒤에 있는 이 내용을 이 이름에 대입시켜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누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낄끼빠빠가 이런 건 줄 알았어 라고 낄 때 끼고 빠지고 싶을 때 해도 빠지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끝날 때 세미콜론 쓰시는 거예요 항상. 그럼 해석은 뭐예요? 원래는 이거였는데 중간에 누가 해석을 바꿔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앞에 있던 이 기능은 뭐다? 없어져 버린 거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변경된 거죠. 왜?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게 변경된 거예요. 확인해 보면 값은 이걸로 보시다시피 바뀌었다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바꿔보겠습니다. 한글로 있으면 안 쓰기 때문에. 자, 확인해 보면, 자, 제 이름을 확인해 보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겠죠. 제가 언제가 태어났을 때 이런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저는 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만으로 언급하지 않겠죠. 집안에서 가장 말 안 듣고 꾀부리는 아이로 변화를 했겠죠. 저는 공부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아이에서 변화된 거죠. 그러다가 저는 군대를 가고 학교를 갔다 오면서 뭔가 방향이 바뀌겠죠. 잘 몰라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런 나이에 정의가 바뀌겠죠. 결혼도 하고 수업도 하고 뭐 하면서. 그러면 집안의 다른 집안의 가장으로 열심히 생활력을 기르려는 라고 바뀌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변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이름은 같아요. 이름은 같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계속 변화되는 거죠. 변수의 의미 이렇습니다. 같은 같은 이름을 갖다가 도출시키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가 계속 변화되게끔 하는 것들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 이걸 우리는 변수라고 합니다. 자, 즉 이렇게 하나의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값들을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어떤 정의와 바꾸고 또 바꾸고. 그 과정을 계속 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그냥 사이에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처음에는 이 뜻이었고 그 다음에 뜻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뜻이 다시 바뀌었고 라고 순서대로 다 튀어나와요. 왜? 처음에 정의한 거를 보여주세요. 두 번째 변경된 정의를 보여주세요. 세 번째 변경된 정의를 보여주세요. 라고 계속 찍어내고 있으니까. 이거 계속 콘솔로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짜증나겠죠?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할 때 제가 아까 말했어요. 변수는 바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식 명칭은 variable이에요. 변수란 뜻으로. 근데 어디를 찾아봐도 바라는 이름이 없네요. 써야 됩니다. 시도라고 하는 이 아이는, 제가 지금 선택한 이 아이는 먼저 번에 있는 거를 변경한 거죠. 그럼 기존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네요. 얘도 기존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네요. 얘는 기존에 있나요?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은 이런 애가 있어요 라고 한번 알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매우 간단합니다. 앞에다가 내가 쓰려고 하는 이름 앞에다가 바 끝났어요. 나는 변수라는 걸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 이름은 시도예요. 정의한 거예요. 변수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대입시킨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헷갈리시나요? 그럼 따로 쓰겠습니다.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아이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왜 쓰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쓰는지를